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숫자들과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며 많은 분이 깊은 한숨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졌다는 비관적인 전망뿐이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라는 조롱 섞인 충고들이 들려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여러분의 투자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마지막 장인 제10장,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들을 펼쳐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시장이 평온하고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폭락장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0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왜 이 기술이 인류의 미래인지, 그리고 왜 지금의 폭락이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10장에서 대중과 회의론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흔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비트코인은 소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 화폐가 될 수 없는가? 누군가 비트코인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의심들일 것입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에너지 문제부터 다뤄봅시다.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하락장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언론은 비트코인이 아르헨티나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이버 호넷, 즉 사이버 공간의 말벌떼가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비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은행 건물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서버들, 현금을 수송하는 장갑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소비하는 석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이 모든 물리적 비용을 전기 에너지로 치환하여 수학적 보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는 낭비가 아니라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 검열받지 않고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자유의 네트워크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쓸 용의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벽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문명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변동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화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며 도박판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기에 비트코인의 널뛰는 가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 린 알든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녀는 변동성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탄생의 증거로 봅니다. 시가총액이 0원이었던 자산이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급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일직선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린 알든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인류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이자 가격 발견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아직 금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작은 그릇에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공포에 질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파도가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의 폭락은 비트코인이 망해서가 아니라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변동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이미 성숙해서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안정적이지만 부를 증식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 부의 거대한 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그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들이 청산당하며 쏟아내는 매물을 현명한 투자자들이 헐값에 받아먹는 과정이 바로 하락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이동시키는 기계라는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선호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변동성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야를 4년, 10년으로 넓히면 이 변동성은 그저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작은 잡음일 뿐입니다. 이제 10장에서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인 정부의 규제와 금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금지하면 끝장 아니냐고. 실제로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고 인도는 여러 차례 금지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하는 것뿐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개의 노드가 장부를 공유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금지하면 채굴자들은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잠시 주춤했을 뿐 곧바로 미국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이동하여 해시레이트를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생명력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이나 바이낸스의 장펑 자오 같은 인물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규제가 없는 곳,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게임 이론을 촉발합니다.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면 그 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의 기회를 잃게 되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 왜 중요한지를 웅변합니다. 그가 비트코인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기술적인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인터넷의 태동기를 지켜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또 하나의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을 때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 은행이 필요 없는 은행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민중의 화폐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상에는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4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들, 전쟁을 피해 떠나야 하는 난민들에게 금괴는 너무 무겁고 달러는 국경에서 압수당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기억한 12개의 단어, 즉 니모닉 코드만 있다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경도 넘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4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비트코인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쥐약이 맞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기득권 금융가들에게는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점해온 화폐 발행 권력과 중개 수수료를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스의 이 통찰은 지금의 하락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격은 떨어졌을지언정 비트코인의 이 혁명적인 기능, 즉 누구도 내 돈을 멈출 수 없다는 검열 저항성은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0장에서는 알트코인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이 낡았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더 빠르고 기능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대체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분명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는 화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나 기능이 아니라 희소성과 불변성 그리고 탈중앙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재단이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짐으로써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뤘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을 원초적인 담보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금융상품이 무너져도 최후에 남는 단 하나의 자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알트코인들이 90% 폭락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할 때 비트코인은 시장 점유율, 즉 도미넌스를 높이며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등 자산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더 빠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죽지 않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스탠다드 10장을 정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주식 종목이나 투기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맨 건전한 화폐에 대한 해답이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의 폭락장은 공포스럽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인터넷 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과 구글은 90% 폭락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터넷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가짜들이 사라진 폐허 위에서 진짜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이 겨울은 바로 그 옥석 가리기 과정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무너지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듯이 이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화폐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산통이 바로 지금의 변동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잠깐의 파도에 휩쓸려 배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닻을 내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피아트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수학적으로 계산했고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매수하며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0장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무지를 걷어내고 확신의 갑옷을 입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재테크계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극도의 비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트코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강세장이 태어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용기를 내어줍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말했던 키가 없으면 코인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거래소에 놔두지 마시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무게입니다. 이 하락장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돈의 본질을 배우고 인내를 배웁니다. 이 수업료는 결코 싸지 않지만 훗날 여러분이 얻게 될 경제적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해시레이트는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똑똑한 인재들이 이 생태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림자일 뿐이고 본질은 그 뒤에 있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놀라 도망치지 마십시오.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긴 터널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버티십시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0장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가 10장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트코인이 아날로그 세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건전한 화폐라는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장은 사실 레버리지의 청산 과정입니다. 아서 헤이즈가 지적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와 대출업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고객의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루나 사태가 그랬고 FTX 사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중앙화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단 한 번도 해킹당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10분마다 블록은 정확하게 생성되었고 2100만 개의 발행량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십장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날드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유일한 자유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가 있고 장 마감 시간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충격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비트코인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2030 세대가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존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나 저스틴 성 같은 젊은 리더들이 이끄는 이 생태계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코드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공정함의 상징입니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몽거는 죽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혐오했지만 그가 평생 강조했던 가르침인 군중과 반대로 가라는 역발상 투자의 원칙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욕할 때가 가장 쌀 때입니다. 10장의 질문들은 결국 대중의 편견을 깨는 과정입니다.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입니까? 폰지 사기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운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운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보안과 유용성에서 옵니다. 15년 동안 살아남은 폰지 사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입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범죄에 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오히려 범죄를 예방합니다. 비트코인은 죽일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끄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 변동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장펑 차오는 감옥에 갈 위기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업의 초기에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제는 비트코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을 보십시오. 월가도 결국 비트코인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월가가 싼 값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흔들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10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공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탐욕은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오직 지식과 철학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 국가를 분리하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자 혁명입니다. 우리는 그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가 쓰러지는 하락장에서도 깃발을 놓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안드레아스는 항상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기술을 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100년 뒤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계열을 넓히십시오. 오늘 내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유 티켓입니다. 절대 헐값에 그 티켓을 찢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맑은 하늘 아래 비트코인은 더욱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웃으며 만납시다. 언제나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